예. 이번에는 천마라는 주제로 한번 고찰을 해볼게요. 천마도는 천마총에서 나온 장리죠. 말 안장 밑에 있는 그래서 천마총에 가면 이런 식으로 장리를 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또 천마총 출토 천마문 장리 그래가지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제 요거를 만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마가 이제 천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린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도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복원 과정, 그다음에 어떤 재질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 보고서인데요. 이쪽에 모서리에 뾰족한 부분은 이게 산. 그러니까 이게 산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 천마가 지금 날고 있는 곳은 천성색이죠. 그리고 요 사각에 있는 것은 연꽃. 그다음에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있는 것은 이게 연당초문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 당이라는 것은 당나라 당자인데 이게 줄기를 뜻해요. 여기 보면 보이려나? 그러니까 연꽃이 있으면은 연꽃이 이제 이렇게 꽃이 있으면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그게 줄기들이 쭉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쭉 있는 것들이 그렇게 연꽃과 연꽃 줄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꽃하면 진흙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한테 비유하고 불교에서 이제 연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듯이. 그래서 천마총에 이게 연당초문 연꽃이 나왔다는 게 불교가 어느 정도 주목이 됐을 당시. 그래서 천마총 주인을 이렇게 신라 이름을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거랑 이제 같이 수렵도 몇 개랑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이 대나무로 만들고 대나무에다 금동을, 그러니까 금박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 거를 그것도 같이 발굴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복원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천마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오는 복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마도에 대한 이게 KBS 역사 스페셜에서 이제 한 건데요.
천마가 천마도냐, 천마냐, 기린이냐, 뭐 그런 신라의 거. 고도 경주. 황남동 일대 대릉원에는 20여 개의 신라 왕족 무덤이 모여 있다. 그중 하나인 천마총엔 연일 관람객이 몰린다. 유일하게 발굴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복원돼 있어 신라의 묘제와 화려한 유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마총에서 발굴된 1만여 점 유물 가운데 유독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고신라 유일의 대화작품 천마도. 1500년 전의 그림 천마도는 어떻게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아니는 말 같아. 이거 때문에 천마총이 됐잖아. 말이잖아. 지난 1970년 그래서 그렇게 쭉 나오다 보면 뭐 이제 천마의 이렇게 요 뿔 부분 있잖아요. 뿔 부분은 이제 요거 기린이라고 추정하는 그거였는데, 요게 이제 보면 이렇게 묶어서 머리 위에 그거를 묶어서 장식으로 썼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천마가 이제 그러니까 이 백화무늬 이 피가 저쪽 어디야? 북방민족.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네, 북방민족이랑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KBS 역사습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2편은 신라 근간 외세라고 있는데, 이제 근간보다는 불교 그쪽 계통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샤머니즘 그런 거에 이제 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 특유의 어떤 적성 목각본 그런 것들이 북방민족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신라는 북방민족과 어떤 교류를 했거나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요거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사실 천마문 장리는 이게 유기화합물이죠. 백화무늬 피라든가 다. 그래서 이제 원래 썩어야 되는데, 썩어서 우리가 이제 썩어야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다행이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목각으로 묘실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이제 발굴이 어렵죠. 못 들어가니까. 석실을 만든 게 아니라 목각에 놓고 돌무더기. 그래서 이 목박이 이제 썩으면서 돌무더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기가, 그러니까 산화되는, 그러니까 공기가 착폐되면서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공기가 유입이 안 될 때는 썩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세포, 단세포, 그러니까 세균들 중에서 대부분은 공기가 없어도 생명 활동을 유지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균만 해도 공기 없이도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마시면 피로 가지, 장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일부는 갔지만 대부분 소장에 있는 거기서 이제 세균들이 소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장미가 남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졌다는 거는 엄청난 행운이고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천마에 대해서, 천마도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지만, 천마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서 천마도가 보면 이렇게 뭔가를 탁 내뿜어요. 연기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이제 어떤 신령한 공간이죠.
이게 지금 여기가 천마가 논일리고 있는 신성한 공간인데,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 브레스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입김을 훅 하듯이. 그래서 보통 딱 보면 이게 숨을 내뱉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게 들습니까? 뭐 들쓴다 하시면 말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말이 달리는 거를 유튜브에서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GIF 파일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뒷다리 닫고 앞다리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거를 약간 더 느리게 한 것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뒷다리에 당겨오면서 공중에 뜨죠. 그리고 다시 앞발을 내딛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거를 뭐 특정 부분만 해서 이걸 하면요, 이런 모양이 돼요. 뒷발이 같이, 그러니까 뒷발의 한 부분은 앞쪽으로 굽고 뒷발은 쭉 펴진 상태. 그러니까 막 박차고 나갈 때의 모습이죠. 뒷발로 박차고 나갈 때의 모습. 그러니까 뒷발의 하나는 굽혀져 있고 하나는 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쪽 발은, 뒷발의 한쪽은 굽혀져 있고 한쪽 발은 펴진 상태. 그러니까 뒷발로 막 차고 나갈 때의 그 그림이죠. 그리고 또 앞발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뒷발을 디뎠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두 개의 앞발이 같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뒷발을 디뎠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머리에서 보면 이렇게 앞발 두 개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막 뒷발을 디뎠을 때의 상황.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약간이, 그러니까 이게 슬로우 모션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이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이거랑 좀 차이가 있겠거니 하는데, 이게 아주 빠른 동작으로 하면 휙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천마 이렇게 박차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동물들이 호흡하는 거 보면, 이거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개가 뛰는 모습인데요. 개가 얘는 입을 벌려요. 언제 벌리냐 하면 뒤에 게 앞으로 싹 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느리게 보자고요. 이렇게 뒷다리가 거의 배에 붙어가지고 딛기 전에 입을 쫙 벌리죠. 그러니까 그때가 숨을 내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왜 잇몸 일으키기 하잖아요. 이렇게 잇몸 일으키기. 그러니까 이 다리가 이 몸통이랑 이렇게 붙었을 때, 이때 숨을 내뱉는 거죠. 그리고 몸을 다시 쭉 피면서 숨을 마시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늘게 보면 이렇게요. 이게 뒷다리가 배에 붙었을 때 입을 벌려서 숨을 내뱉고 뻗으면서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저희 초대사두, 옛날 조암정 초대사두 하셨던 분, 하만영 원장님인데, 그분은 주의사를 오래 수십 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이것은 1887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촬영한 건데,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여기를 약간 느리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보면 이게 카메라 촬영 각도에 의해서 입을 벌린 것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실제로 벌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뒷다리가 배에 최대한 붙었을 때 목도 최대한 위로 올라오는 상태가 돼요. 뒷다리가 붙으면서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다시 박차면서 숨을 들어 마시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코디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축이 되면 날숨이 되고,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듣고요. 다시 쫙 빼면, 아코디언을 빼면 숨이 아코디언 통으로 이제 쫙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피스톤을 누르면 압축이 되고, 빼면 그 안에 공기가 들었죠. 주사기도 마찬가지죠. 주사기를 쫙 누르면 이제 물이 쭉 그러니까 주사기 쭉 나가지만, 어떤 물을 대접에다 물을 넣고 쭉 당기면 그 안에 이제 피가 쫙 당겨지죠. 이렇게 피 검사할 때처럼 여기 혈관에 꽂고 쫙 당기면 피가 채워지는 식으로.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것도 유튜브에서 체크한 건데요. 치타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죠. 얘는 뭐 달리기에서 특화된, 그러니까 턱관절마저도 달리기에 특화되게 해가지고 잘 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 달리기에 이제 얘는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뒷다리가 앞다리를 넘어설 만치 가면서 박차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박차고 이렇게 나가죠. 네. 그리고 호랑이도 보면 호랑이도 비슷하게 떠요. 네, 시타만치는 아닌데, 네. 뒷다리가 최대한 붙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박차고 뻗으면 돼. 그래서 얘도 보면 입은 안 벌리죠. 코로 숨 쉬는 거죠. 달리기 선수들도 입으로 숨 안 쉬고, 뭐 체온보호나 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모습이 무용청이죠. 수렵도에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다리를 쭉 펴져 있고, 뭐 호랑이, 그다음에 보면 사냥개죠. 사냥개도 그렇고 쭉 그러니까 앞발도 펴고 뒷발도 핀 상태. 그러니까 몸을 쭉 늘린 상태죠. 사람을 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늘린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모습에 비해서 이 무용청스럽게 비해서 이 천마 장미는 아주 뛰어나가는 순간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숨을 들어 마신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날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들숨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쫙 몸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숨을 들어 마시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의 동물은 척추가 이런 방향이에요. 척추가 중력이랑 직각이 되죠. 말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뭐 호랑이도 그렇고. 근데 사람은 척추 방향이 중력 방향이랑 같죠. 그래서
사람이 직립고용하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고 한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척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달리면서 이렇게 이게 쫙 들어오잖아요. 뒷다리가,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리고 허리 힘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그 어떤 그 강력한 추진력은, 사람은 그 허리 힘을 물론 이제 뭐 자세 잡고 하는데 쓰지만, 그래서 그 이 수직 방향 힘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호랑이나 뭐 말처럼 강력한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천마에서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천마는 나정의 고사에서 나오죠. 거기 보면 그 말이 알을 놓고 갔죠. 그래서 하늘을 날아갔는데, 그래서 신라가 물론 이제 여기 바닷가가 가깝지만, 바닷가가 가깝지만, 그래서 비마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었다. 천마들을 보면서. 그리고 천마도의 호흡에서 그 천마의 약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물론 하늘을 날기 때문에 뭐 말이랑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천마를 추측했겠죠. 그래서 그 어떤 천마가 하늘을 박차고, 그러니까 땅을 박차듯이 하늘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그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허리 방향의 힘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궁술에서도 어떤 역동적인 어떤 그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